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에 이어서 찾아온 글자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자성어 중구난방을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글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막을 방자의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는 모방자를 가지고 오늘의 글자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모라는 것은 모서리를 뜻하는데요. 모방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풀이하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기구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뱃머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자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방향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자 소개할게요. 지금 보여드린 3개 이외에도 모방자가 들어가는 실용한자들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편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자 난이도는 중6급, 중5급, 중4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방자의 위치 파악. 왼쪽, 오른쪽 양쪽에 모두 올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방이라는 글자인데요. 모방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칠복이라는 음가 뜻을 갖고 있고 노을방의 부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칠복자는 지금 보이는 형태 말고도 이런 형태로도 쓰는데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연결을 시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보이는 또자는요. 무언가를 쥐고 있는, 잡고 있는 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은 바로 나뭇가지 형태죠. 네, 그래서 칠복이라는 글자는 어떤 나뭇가지나 파리채 같은 거 떠올리셔도 되겠네요. 이런 것을 잡고서 세게 내리치고 휘두르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글자라는 것과 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모방자는 방향성을 갖는 글자라고 했죠? 안 그래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칠복자가 휘두르는 것을 만나 그 방향성과 퍼져나가는 것이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노을방자에는 멀리 내보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억압하고 묶어있던 것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 아까 파리채 얘기했었죠. 뭔가를 허이허이 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노을방자 어떤 스토리로 기억하면 좋을까요? 멀리 보내주기 위해, 놓아주기 위해 허이허이 휘두르는 손짓을 생각하면 쉽겠죠? 그럼 노을방자와 함께하는 예시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방하고 방학이 나왔습니다. 네, 해방의 해자는 풀해자죠. 얼마 전에 뜻깊은 광복절이었는데 빛광자와 회복할 복자를 써서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해자와 노을방자를 써서 우리가 억압되고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나 풀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보실 예시 단어는 방학입니다. 네, 학자는 배울 학자인데요. 노을방자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학업에서 조금 자유로워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자 볼게요. 나그네려라는 글자인데요. 나그네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모방자가 방향의 의미를 가지면서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문제인데요. 두 개의 글자가 합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윗부분 먼저 살펴보면 네, 이 글자는 원래 사람인인데 살짝 모양이 변형된 거고요. 모방자에 원래 사람인 형태를 붙여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로 나붓길 언이라는 글자인데요. 나붓기다라는 것은 바람을 받아서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깃발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죠. 사람인 아래 이 글자는 풀이하는 설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조칠종이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 설입니다. 좇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따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깃발을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 군인들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조칠종자는 모양 차이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학습 부담만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래만 살짝 이해하시고 그냥 나그네가 걸어다니는 갈래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다니는 길,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익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단 성씨 씨자와 모양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나그네려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바람 따라서 여기로 저기로 깃발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단어 볼게요.
여비하고 여건이 나왔는데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특성상 여행과 관련된 어휘들에 많이 쓰입니다. 여비의 비자는 바로 쓸비, 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개패자는 돈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쓸비자에도 조개패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권의 권자는 문서 권자입니다. 여행에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여행 중에, 특히 해외여행 중에 꼭 잘 챙기셔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글자는 바로 찾을방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말씀 원자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말 또는 글과 관련된 글자죠. 지금은 스마트폰 덕분에 잘 모르는 낯선 곳을 가더라도 방향이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겠죠? 꼭 누군가에게,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원자와 방향을 뜻하는 모방자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방자의 또 다른 뜻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으로 이 글자를 해석해도 말이 되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로 물어본다. 네, 방향 방법 모두 다 괜찮습니다. 어떤 예시 단어 있는지 살펴보니까 방한하고 순방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하는 바로 대한민국, 한국의 한이죠. 나라 한 또는 한국한이라고도 하고요. 내 한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찾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순방의 방으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 수는 돌순자, 한 군데만 단순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나 도시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놓을방, 나그네려, 찾을방자와 함께 했고요. 이 세 개의 공통 글자죠. 모방자, 여기에 방향, 방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